네, 안녕하세요. 가파도 메모리즈 온라인 개막식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개막식 사회를 맡은 가파도 에어 큐레이터 하효정입니다. 가파도 메모리즈는 가파도 에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파도 에어에서 활동하신 작가분들 중 총 8명을 초청해 가파도와 제주도에 대한 기억을 담은 예술작품을 선보입니다. 오늘 온라인 개막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축하 인사와 그리고 이번 전시를 온라인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 전시 투어가 이어지고 2부에서는 고립과 몰입의 창작 공간 가파도 에어라는 주제로 전시 연계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막식 1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막식을 위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님과 유용애 작가님을 현장에 모셨습니다. 먼저 이승택 이사장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입니다. 사실 가파도라는 장소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대한민국의 최남단 제주도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이 가파도라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생산적인 예술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가파도 에어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기존에 현대카드라든지 제주도청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해주셔가지고 1단계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2021년 3월부터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을 하게 되어서 그 스타트를 알리는 그 전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나 이야기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 가파도 에어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시와 세미나 잘 보셔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윤진남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해 드리고자 가파도 메모리즈 전시회를 갖게 됨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가파도 프로젝트는 청정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짐으로써 삶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한 사업으로서 이 가파도를 주민이 살고 싶은 섬, 또 돌아오는 섬으로 꾸미기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조성해서 지난해에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근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가파도 에어가 운영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올해 문화예술재단에서 위스탁함으로써 오늘 전시회가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이어서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나마 가파도에서 부는 문화예술의 바람을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전시회를 기획하시는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님, 그리고 훌륭한 작품으로 참여해 주시는 작가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가파도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 계시는 진영환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본 전시회를 계기로 앞으로 가파도가 문화예술의 섬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도의원입니다. 먼저 가파도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선보이는 첫 작품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파도라는 천혜 환경 속에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문화적인 힐링할 수 있는 시간과 소중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에서는 가파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작가님들과 그리고 문화재단 이승택 이사장님이랑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진영환 이장님, 그리고 가파발전소 김문봉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전시회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시 한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2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입니다. 먼저 가파도에서 가파도 메모리즈라는 의미 있는 전시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어 있지만 이런 전시를 통해 문화예술의 힘이 다시금 조명받고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행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해 주시고 훌륭한 작품을 제공해 주신 여러 작가님들과 도청 및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진영환 가파리 이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많은 도민과 관광객이 문화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양병호 도의원입니다. 먼저 가파도에서 의미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도민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회가 이뤄지는 가파도 아트인 레지던시 공간은 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문화 공간이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가파도 아름다운 선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재단이 가파도에서 선보이는 첫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 전시회는 가파도 레지던시를 경험한 작가 8분이 참여해서 가파도와 제주도에 대한 기억을 담은 10여 점이 훌륭한 작품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파도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체험할 수 있고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은 가파도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평소 문화예술이 저변 확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활동을 크게 응원합니다. 본 전시회 또한 가파도라는 섬 속에 섬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이 섬축제로 문화예술이 향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작지만 유의미한 전시를 통해 문화예술의 힘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일상에서의 문화예술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크게 희망을 합니다. 본 전시에 참여해 주시고 훌륭한 작품을 제공해 주신 여러 작가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관광객 여러분, 본 전시물 감상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전시에 참여하신 작가 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개막식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라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기라 작가입니다. 지금 야외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시대 때문에 이제 이번에 그 가파도에 못 갔어요.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고 싶고 너무나 다시 보고 싶은 섬 중에 하나고 저에겐 그 많은 영감을 줬던 그 곳인데 또 많은 추억이 있어서 그 이장님들과 그 주민들과 좀 더 보고 싶은데 못 가서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새로운 가파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고 또 다른 작가들과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좀 기원하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리고 노기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균입니다. 네, 저 역시도 이번에 큰 기대를 품고 가파도 가서 그때 같이 있지 못했던 작가님들도 좀 뵙고 가파도가 변한 모습도 좀 알고 싶었는데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남고 언젠가 꼭 뵐 기회가 전시를 통해서 같이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아치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그 가파도 뭐 레지던시 할 때나 또 떠나 있을 때나 항상 뭐 가파도를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민승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장민승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많은 일들이 취소되고 계획이 변경됐는데 크고 작은 많은 일 가운데 요번에 가파도를 못 가게 된 일이 가장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이 뜨거운 오늘 같은 날에 시원한 가파도의 파도 소리가 참으로 그립습니다. 또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또 무한한 또 많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실험의 섬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신 유용혜 작가님, 작가님들을 대표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참여작가 유용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시지 못하신 가파도 메모리즈 참여작가 7분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 앞에서 작가분들이 다 한 말씀 하셨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 오픈식이기까지 많은 분들이 기다렸어요. 이 섬에서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어쨌든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좀 약간 끊어진 지점도 있었고 오늘은 저를 비롯하여 많은 작가분들도 기다렸지만 이렇게 함께 이 현장에 참석하시지 못하고 얼굴 마주 못해서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이곳 섬에서 살고 있는 작가로서 또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국제 창작 문화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에 있어 섬의 섬 가파도에서 보다 자유롭게 더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문화예술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 작가님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전시가 더욱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이번 전시를 공개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매니저 정준욱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직접 만나 뵙고 소개시켜드리지 못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와 이번 전시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이하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의 별칭인 가파도 에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파도 에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2012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현대카드가 주도한 가파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파도의 섬문화와 예술이 가파도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파도 에어는 탄생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가파도 에어는 운영을 시작을 했고 총 21팀의 국내외 예술가들이 가파도 에어에 입주하여 작업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에는 악화되는 코로나 상황과 시설 정비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함께 가파도 에어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함께하는 가파도 에어의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이번 가파도 메모리즈 전시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가파도 메모리즈 온라인 전시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가파도 메모리즈는 가파도와 제주도의 섬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예술로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특히 현재의 시점에서 지나간 섬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호명하여 2018년에서 2019년까지 가파도 에어에서 작업 활동을 했던 국내 작가 8인이 가파도와 제주도의 기억을 담은 작품이 전시됩니다. 이번 전시는 일상의 기억, 장소의 기억, 자연의 기억의 3가지 형태로 총 10개의 작품이 구성되었습니다. 일부 일상의 기억에서는 권학범, 김정욱, 유영애 이 3명의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작가들이 가파도에서 경험했던 일상의 기억을 담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권학범 작가는 2019년 4월에서 6월까지 가파도 에어에 입주하여 작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권학범 작가는 가파도에서 산책을 즐겨 하였는데요. 산책을 하며 눈에 보이는 가파도의 일상을 기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가파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어부들이 쓰는 버려진 그물망을 발견하고 그 그물망 이미지에서 기억의 네트워크, 기억의 연결망이라는 예술적 영감을 받아 탄생된 작품이 권학범 작가의 드로잉 작품 가파도 스틸컷입니다. 김정욱 작가는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가파도 에어에 입주했던 작가입니다. 김정욱 작가는 무의식에서 느낀 감정들을 한지 위에 먹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회화 작업이 주된 작업인데요. 제목이 없는 이 회화 작업은 가파도의 일상에서 작가가 느꼈던 고립의 감정을 표현한 작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정욱 작가의 회화 작품 옆에 전시되어 있는 이 조그마한 도자기 인형들은 작가가 가파도에 오기 전 제작한 작품인데요. 가파도 에어에 입주하여 이 도자기 인형들을 작가의 작업실 곳곳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 도자기 인형들은 작가에게 일상의 친구이자 동반자 그리고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작품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가파도에서 부여받아 이곳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애 작가는 2018년 9월에서 2019년 1월까지 가파도 에어에서 활동한 작가인데요. 가파도 에어가 개관하기 전부터 가파도를 왕래하며 해녀와 바다에 대해 탐구하고 그것을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던 작가입니다. 현재는 가파도에 거주하시면서 작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가파도에서 직접 물질을 하는 해녀로서의 부캐도 가지고 계신 작가입니다. 이번에 유영애 작가가 선보이는 해녀바당 기억의 구성은 그동안 작가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가파도의 일상과 자연에 대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한 영상과 기록물을 아카이브 형태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2부 장소의 기억에서는 양아치, 김기라, 정소영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가파도와 제주도에서 예술적 영감이 되는 특별한 장소의 기억을 담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양아치 작가는 5개월 동안 가파도에서 지낸 경험을 계기로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과의 교감을 작품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작가는 다이나믹한 가파도의 날씨와 생동감 넘치는 가파도의 모습, 그리고 그 장소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어부들의 모습을 다양한 시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기라 작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파도 에어에 입주하여 작품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투채널 영상 작품 메이데이 제주 시리즈와 드로잉 작품은 작가가 제주도의 역사적, 문화적 장소를 방문하여 그곳의 단편적인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바탕으로 기록한 작업물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작업입니다. 정소영 작가는 장소 특정적 설치, 영상, 조각 또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의 작업을 주로 선보이는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어부의 섬 조각 작품은 2018년 가파도에서 시작한 어부를 위한 섬 조각 연작의 일부이며 가파도에서 수집한 부표가 밧줄처럼 엮어진 동 파이프에 연결되어 마치 지정학적 경기의 긴장감과 유동적 바다의 풍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3부 자연의 기억에서는 노기훈, 장민승 작가의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자연과 그 자연에 속해 있는 피사체들의 기억을 담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노기훈 작가는 제주도 소우봉에서 촬영한 사진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가는 제주도의 역사적 장소에서 자연히 기억하고 있는 풍경을 필름에 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 4.3 사건 속 학살에 있던 장소에 방문하여 지금은 학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풍경의 사진을 기록하는 등의 작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뷰 포인트 블루 사진 작업은 작가 스스로 비극적 역사의 피사체가 되어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장민승 작가는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발견한 오래된 소주병 조각을 근접 촬영한 사진 작업을 선보입니다. 사진 속 피사체들은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서지며 깨지면서 작아지기를 반복했던 일련의 자연적 과정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작은 조약돌 모양으로 연마되어 자연이 빚어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파도 메모리즈 작품 소개를 마치겠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만일 가파도 에어에 찾아오신다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가파도 메모리즈 전시 온라인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시 투어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셨는데요. 가파도 메모리즈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이곳 제주도 남단 가파도에 위치한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 전시 연계 세미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과 몰입의 창작 공간 가파도 에어라는 주제로 전시 참여 작가와 가파도 에어 자문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국제 레지던시로서 가파도 에어의 새로운 출발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에 개관한 가파도 에어의 지난 활동들을 돌아보고 가파도 에어의 비전과 변화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모더레이터에는 현 월간미술 편집장이신 황석권님, 그리고 발제자로는 가파도 에어의 자문위원이시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교육과의 과장이신 류지연 큐레이터님,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국제예술 공동기금 총괄기획자 김정현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미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 맡고 있는 월간미술의 황석권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가파도 레지던시는 건립 당시에도 크게 화제가 되었던 레지던시이기도 해요. 저도 기회가 없어서 못 가봐서 저도 참 많이 아쉬운데 아무튼 이렇게나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주 가파도라는 그 곳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되게 설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장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도 차별화가 이루어졌고, 또한 그 처음 참여한 작가들의 이제 몇 년도 화제가 됐었던 그런 레지던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런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절실함이 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뭐겠습니까? 어쨌든 그 작가들 같은 경우에 익숙하던 자기의 어떤 환경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벗어나서 낯설고 그 자신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제 어떤 작업에 동의를 얻게끔 하는 것이 바로 레지던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작업이라고 하는 활동이 워낙에나 지난한 활동이 되게 어려운 활동이죠. 지난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되게 자극시켜야 되고 그 자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익숙함으로부터 이별을 하는 그러한 걸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레지던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작업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한다고 해서 레지던시가 들어가지는 않죠. 마치 컴퓨터가 그 기계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돌릴 수 있는 OS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게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해주는 어떤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의 주제가 이제 가파도의 기억, 뭐 고립의 공간, 몰입의 공간, 창작의 공간입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익숙함과의 이별, 작가 스스로가 주는 자극 등이 바로 이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작가들한테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다음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제주 가파도가 바로 그런 점에서 어떤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제주문화재들은 이관된 가파도 에어 레지던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상적으로 조합된 이 앞으로의 운영이 그래서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이에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단 세미나 순서는 두 분의 발제, 김정현 선생님과 유지연 과장님의 이제 발제를 듣고 이제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제 후 발제자와 그다음에 참여자분들께 뭐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하겠고요. 또한 이 세미나를 참관하시는 작가분들이나 또 이제 다른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같이 질문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하는 이제 자유로운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늘 발제 맡아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할게요. 그래서 먼저 가파도의 레지던시의 탄생과 초기 운영을 맡아주셨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국제예술공동기금 총괄기획자 김정현 큐레이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가파도의 레지던시의 운영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자문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교육과 유지연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그 김정인 선생님께서 먼저 그 불편함의 미학 가파도 에어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현대카드 수석 큐레이터로 2018년 가파도 에어 론칭을 맡았던 김정현입니다. 섬 이야기가 그렇고 또 섬 사람들의 삶이 그렇듯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내야 할지 모르는 기나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는 가파도의 불편함, 그 불편함이 가져온 미학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가파도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아마 아름다운 하늘과 파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섬 생활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현실은, 그런 환상은 바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제는 가파도를 생각할 때마다 수많은 불편함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에어를 론칭하고 운영한 팀에게 많은 사연과 사건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렇지만 가파도 에어에 입주했던 예술가들에겐 예술 창작의 원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가파도에 제가 방문했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한겨울인데 날이 아주 따뜻하고 화창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납작한 섬, 그래서 파도가 많아서 가파도라고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정말 그 납작한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1년에 3분의 1은 파도가 높아서 오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파도를 처음 갔을 때 방문한 거는 제가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파도 에어 현장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옥상에서 그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다른 공사 현장도 이것도 이제 가파도 에어 한참 공사하고 있을 때고요. 당일 다 돌아보고 당일 마지막 배로 가파도를 떠났습니다. 이게 가파도의 착한 얼굴만 본 날이었습니다. 가파도 에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했던 큰 우려는 예술가들이 겪을 섬 생활의 불편함이었습니다. 물론 영어를 하는 매니저와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었지만 외국인 예술가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섬의 생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분 중에 가파도 페리를 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페리에 탑승하면 가파도와 웅정항을 오가는 짧은 시간에 최백호의 노래 가파도 그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가파도 가봤소, 천보리박 보았소라는 가사의 노래인데요. 그 영상 속에 많은 부분이 가파도 오프닝 날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행사에 참석한 전 국립현대미술관 마리 관장님, 유지연 연구관님, 그 다음에 이수경 런던 테이트 미술관 큐레이터나 마르티노 스티엘리 뉴욕 모마 큐레이터, 그 다음에 영국에서 온 작가들, 해서 익숙한 얼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미 일기 입주 작가들이 일부가 입도해 있었고,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에, 그리고 이 작은 섬에 정말 쟁쟁한 미술 전문가들이, 국제적인 미술 전문가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에 저희도 되게 자긍심이 있었고, 그 놀라운 광경이 이제 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아마 4번에서 5번 정도의 에어 투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나눈 손님들을 투어를 했는데요. 에어를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장소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에어는 이렇게 지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앞에 영상에서 이미 저기 에어 부근을 다 그냥 그 드론 사진으로 많이 보여주셨는데, 여기가 천장이 뚫려 있어서 자연광이 들어오지만 가파도의 거센 바람이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안전하게 지하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1998년에 파랑새 콘도가 지어지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콘도가 지하를 파고 구조물을 넣은 다음에 AIMF로 부도가 나요. 그래서 거기에 20년 동안 방치된 공사 현장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물을 싹 다 빼고 여기에 예술 공간을 집어넣은 게 지금 현재 가파도 에어입니다. 오프닝 날 저녁에 오프닝 날입니다. 커미티하고 그다음에 입주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커미티들이 입주 작가들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아는 사이들이에요. 그래서 한 자리에 다 모여서 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그날 손님들이 다 떠나고 나서 모두가 떠난 다음에 이제 가파도 현장 팀하고 그다음에 입주 작가들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현대카드가 걱정했던 식재료 공급이나 의료 혜택, 교통편, 언어 장벽 등은 예술가들에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탄소제로 섬 가파도에서 입주 작가들 위해 식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을 들여보내는 게 저희 팀의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도보로 에어까지 고작 20분 거리인데 여행 가방을 가지고 오가거나 식재료가 오가는데 그 교통수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주민들이 매번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와서 페리가 끊기면 발을 동동 구르는 거는 가파도 운영팀 저희들의 몫이고요. 예술가들은 생전 처음 보는 태풍과 고립을 너무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주민들하고 손짓 발짓으로 친구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파도 에어 레지던시를 마치고 가파도를 떠나면서 대성통곡을 한 예술가의 이야기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었다고 예술가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이러한 내용은 저보다 작가들과 동고동락한 정준욱 매니저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큰 섬과 가까이 있어도 파도가 높아 가기 어렵고, 그늘이 없어 태양빛도 피하기 어렵고, 그리고 나의 일정은 페리가 결정해주고, 때로는 2주 넘게 섬에 고립되는 것들이 있어도 예술가들에게 이런 불편함은 모두 다 자연이 준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파도 안에서 회사에서 준 노트북이 잘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전화도 잘 안 통하지고 이래서 저에게는 정말 큰 선물로 갈 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그런 곳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파도 에어가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되어 새 출발을 한다는 소식을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낳은 아기 마냥 잘 크기를 바랬는데 지난 1년 넘게 운영이 중단되어서 아쉬웠던 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가파도의 불편함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술가들이 이 선물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현 선생님의 아주 그냥 구구절절한 사연이었습니다. 그거보다 한 1000배는 더 많습니다. 네.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으셨겠습니까? 어쨌든 처음에 건립 단계에서부터 이제 초기 운영까지 맡아서 거의 산파 역할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네, 많이 쓰셨습니다. 발제는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지금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불편함이 미학이 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함,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몰입도,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레지던시의 기능을 잘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건립이나 이런 것도 잘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던 분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저기 다음으로 저 유지영 과장님께서 가파도 레지던시의 새로운 출항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유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 김정현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진짜 그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저는 그 가파도 팀을 만나서 프로그램을 짰던 시기가 17년도부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그 작가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 들어와서 입주를 하게 될 뭐 기간이라든지 어떤 작가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세팅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다행히 그때 레지던시를 저희 미술관 그 고양과 창동 레지던시를 맡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국립기관 혹은 또 지방에 있는 공립기관들의 레지던시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면서 그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지 않겠나 하고서는 같이 회의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열려진 마음으로 또 새롭게 들여봐야 될 상황이 있어서 오늘 잠깐 짤막한 이제 PT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PT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서 제가 그 개관식 날 이렇게 인사말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게 그리고 그 사실 17년도에 준비 단계부터 말씀드렸던 게 작가분들은 어차피 결과물이 당장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서 그 결과물이 나중에 꽃이 피기를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참여했던 그 결과를 토대로 그 개인전 때 이제 슬슬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오늘 끝나가지고 철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은진 작가의 이 자개 작업 역시도 사실은 구상은 이미 17년부터 됐지만 그런 구상이 본격화됐던 시점이 이제 가파도에서 있었을 때였었고요. 그 다음에 장민승 작가는 이미 이제 17년부터 해서 제주도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이제 가파도까지 갔기 때문에 그 제주도에 대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깊어져서 이런 작품들도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정욱 작가의 경우에는 20년에 정말 코로나 한복판 시기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시를 많이 못 봤었는데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던 그 중견 작가 전시 그 3인전에서 출품된 작품들 중에 일부 이 중간에 보이시는 이 나무 막대기라든지 이런 각종 소품들은 가파도에서 채집한 오브제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발걸음을 이제 그렇게 그 가파도 작업을 첫 발걸음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운영 주체가 옮겨졌기 때문에 또 이제 공공문화재단으로서 가파도 그 레지던시의 어떤 이제 운영 방향을 설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운영과 그다음에 담론이라든지 그 담론 형성이라든지 이 확산 부분을 굉장히 선순환적으로 이제 담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이게 그 작가들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이끌어 가느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레지던시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이런 액티비티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 그 고양과 창동 기준으로 담았는데요. 항상 보면 이제 이런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가파도에서도 일부분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액티비티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과제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성 및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또 지역문화 창작 허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참여 작가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관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로
이제 대충 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 주체의 그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성과 정체성 유지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미술과 문학 장르에만 그 한정해서 그 작가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런 그 지난 3, 4년간의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난 이제 3, 4년 동안에는 외국 작가도 그 초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지역문화 창작 허브로서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이미 제주도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레지던시가 존재하고 있죠.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그 차별화 전략을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파도가 확실한 이제 그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외국 작가를 초청을 하더라도 지금 그 기존에 이제 그 추천위원 분들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가장 비슷한 성격의 외국 레지던시와의 교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것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참여 작가들에 대한 이제 전문적이고 일관된 지원 체계 유지인데요. 사실상 이게 공립재단이다 보니까 이제는 공공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선발 과정이라든지 지원 체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미묘하게 굉장히 작가들의 수준이라든지 작가들의 그 활동에 미묘하게 영향을 많이 이렇게 끼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질문들이 등장할 건데요. 어떤 작가를 선정할 것인가? 이건 이제 선정 방법, 아까 처음에 과제 1에서 얘기했던 거와 좀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장르, 계기, 활동 지역 등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지금처럼 추천을 할 것인가, 제한 공모를 할 것인가, 또 공공문화재단으로서는 공모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클 건데요. 사실 공모를 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공공문화재단으로서는 또 공모를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인가, 또 효과적인 참여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1개월 할 것인가, 3개월 할 것인가, 6개월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재단의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파도만의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을 내세울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 작가들의 피드백을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도 작가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미술관이라든지 문화기관 안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보여지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좀 창의적인 공간들이 정말 이렇게 보수적인 공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레지던시와 굉장히 이제 묘하게 성격이 비슷하게 보이거나 혹은 또 참고할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조사 연구 중심형의 공간과 창작 중심형 공간, 그다음에 공유 교류형 중심 공간들이 이런 좀 보수적인 공간들로 지금 계속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비컨 센터 안에 그런 일시적인 교육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그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그 영상과 관련된 그런 이제 워크숍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드 뮤지엄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듀케이션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유 융합의 공간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뉴뮤지엄 자체가 개관전부터 해서 그러니까 방송을 송출을 하면서 시작했던 공간들인데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벤트홀 이런 것들을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테이트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옆에 오른쪽에 이제 이미지들을 보시면 좀 더
그냥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아니면 소파가 있어서 그냥 카페인가 할 정도로 해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지던시라고 했을 때는 예전처럼 작가들의 참여만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 이제 미술관 같은 공간 안에서도 성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레지던시의 성격조차도 작가들이 정말 그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참여를 할 것인가, 다른 방식의 어떤 작업과 거주 말고 다른 방식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진지하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작가들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태프들의 그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 가파도의 현재 큐레이터와 그다음에 매니저가 이제 채용이 돼서 처음부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다행인 것 같고요. 작가들로부터의 어떤 그 작가들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선생님 발표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파도에서 직접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과 또 이승택 이사장님께서는 정말로 선생님께 감사드려야겠다고 하는 레퍼런스라도 너무나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도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김정현 선생님께서 이제 하드웨어 구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면 유지현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런 운영 방안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제 두 분 발제자분들의 발표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자유롭게 좀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토론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떤 보통의 그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전시에 지원해주는 형식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근데 레지던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이른바 지원의 어떤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그죠? 예, 형태의 지원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가파도 에어라고 하는 그 레지던시 그 공간,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정에 지원하는, 그러한 이제 지원의 방식으로 이제 개념을 좀 잡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려보고요. 그러면 저 김정인 선생님께 먼저 질문 좀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작가에게는 어떤 레지던시가 되고 싶었는지, 또한 그 레지던시가 위치하고 있는 가파도 주민들에게는 이 레지던시가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하셨는지, 또한 선생님께서 거기서 직접 일하셨잖아요. 직장으로서. 예, 그 정준욱 지금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가파도 레지던시 에어가 어떤 의미였으면 했는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38라고 말씀, 임시를 시키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그 자리에서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대신 이 작가들이 여기 와서 가지고 얻는 영감들, 그 영감들이 언젠가, 어떤 경우는 1년 뒤, 어떤 경우에는 10년 뒤, 어떤 경우에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에너지를 불어넣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바랬던 거고, 그리고 공간이나 가파도라는 지리적인 위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작가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작가들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여건이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어떠한 것보다도 좋은 풍족한 환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파도는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제주도에 대한 정보였지 가파도에 대한 정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 그 불편함 속에서, 그러니까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놀라움이 되고 그게 경이로움이 되고, 그 대신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한테서 또 한 번의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제공.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은 뭐 그 주민들과의 사연은 여러 가지는 뭐 정준호 매니저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떠듬떠듬 영어로 내 딸이라고 하고 엄마 부르기도 하고, 작가들이 그 주민들한테 처음에는 가파도 레지던시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 미술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처에 얼씬도 안 하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뭐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우리가 한번 싹 주민들을 초대해서 레지던시에서 파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장민순 작가가 뽕짝 트로트도 막 틀고 막 막걸리 돌리고 막 이래서 전시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놀다 갔어요. 작가들도 그런 약간 작은 공간 안에서 그떤 많지 않은 사람들과 매일매일 대면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 풀려서 잘 진행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레지던시가 단지 그냥 어떤 오지에 마련돼서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기라기보다는 이 가파도 에어 같은 경우는 가파도 하나가 다 생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스튜디오에서 하지만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냥 가파도 섬 하나가 생활 공간이고 섬 하나가 다 창작 공간이었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특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정 큐레이터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홍준호 큐레이터님? 네. 저기 김정현 기획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 또한 어떻게 보면은 가파도라는 섬 자체가 하나의 창작 공간이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작가분들과 그리고 이제 운영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옆으로나마 언급을 조금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작가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 가파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 그리고 주민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들이 여기를 운영을 이제 현장에서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작가분들 또한 사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나중에 지금 특히 이제 이번 전시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작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파도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가파도 안에서의 어떤 그 작업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저희 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이나 아니면은 다른 외국의 전시장에서도 그 작품을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이런 문화적인 어떤 보면은 그 파급력이라 그러나 그 문화적 파급력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표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영희 작가님도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그때 가파도에 직접 계시기도 하고 하는데, 유영희 작가님은 레전시 참여하시면서 또 어떤 생각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아까 류지연 팀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저도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처음 미팅을 할 때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레지던시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꼭 무언가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게 제가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작가로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품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본인의 작품책을 완성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예술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도 가파도에서 거주를 하면서 해녀 문화라든지 그런 뭐 자연 생태, 섬의 생활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 좀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세대를 걸쳐온 그런 지역의 문화 역사를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결과물을 만들 때. 그래서
유지원 팀장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도를 그때 언급을 하셨고요. 제가 그때 그게 좀 굉장히 제가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한테 직접적인 결과물 바로 생산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시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많은 작가분들이 오가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작가분들과 저한테도 지금 현재 그 저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네. 왜 작가에 대한 지원을 이제 얘기할 때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원을 하되 간섭은 안 해야 되고 딱 뻗어서 닿을락 말락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갖는 어떤 그런 지원의 방식, 이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은 정말 좀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지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유지원 과장님께 좀 말씀하신 것 중에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 문희현대 미술관도 지금 창동이랑 그다음에 고향에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자문위원으로 가파도 에어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 제시와 같이 참여해 주셨을 때 혹시 국민현대 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동이나 고향 그다음에 오늘 또 제시해 주셨던 다른 그런 레지던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서의 어떤 장단점들 이런 것들을 가파도 에어에는 어떻게 보완하고 아니면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창동과 고향의 운영 이런 것들에서 보셨을 때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긴 해요. 아까 이주경님께서 이런 질문을 좀 주셨는데 창동 같은 데서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된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의 다른 예들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제주도에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3시 배를 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짧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네. 고향과 창동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참여 작가들을 지금 이제 입주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다행히 맡았던 15년부터 18년도까지의 상황으로 제가 느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레지던시도 변해야 되겠구나. 예전같이 이게 우리나라의 레지던시가 처음 생겼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요. 이게 IMF 때문에 작가들이 이제 작업할 공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그러면 뭔가 결과물을 뽑아내야 되지 않느냐, 가시적인 성과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약간의 압박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념 미술부터 미디어 아트까지 다 등장한 마당에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레지던시를 맡고 있는 동안에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그랬던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레지던시보다도 더 어떤 필수적인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로 처음부터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요. 네. 더 좋은 기회를 줄수록 작가들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초창기 17년도 준비팀들한테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서 아마도 레지던시 운영이라든지 그런 규정들 같은 것들에 굉장히 좀 다른 맥락들로 이제 풀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창동의 경우에는 그때 이미 이제 프로젝트 팀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파도에도 얘기했던 게 작가들이 참여라고 했을 때 개인이 아니라 1인이 아니라 2인이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투입할 때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창동에서는 창동 자체로 뽑는 프로젝트 팀, 2인 이상의 프로젝트 팀, 장르 불문입니다. 그래서 그 팀이 2팀이 있고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게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해서 프로젝트 해시태그로 해서 이제 2팀이 들어가 있어서 6개월씩 거주하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아까 이주경님의 질문까지 하여튼 아주 컴팩트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기 지금 여기 이사장님께서도 지금 나와 계신데요. 이사장님께도 이제 들어온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건 들어온 질문인데요. 그 운영 주체 변경 이후에 이제 가파도웨어 레지던시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 될까를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가파도 이외에 사냥 레지던시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쨌든 레지던시 프로그램들, 뭐 창동과 고향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또 사냥과 그 다음에 가파도 레지던시의 차별화는 또 어떻게 이룩하실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무래도 사냥이 먼저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충분한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사냥 레지던시 운영해 보신 경험상 이건 참고할 만하다, 장점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건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주의 어떤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상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주도에는 레지던시가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가 두 군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냥과 이제 시작하는 저희 이제 가파도 에어 레지던시가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저지리에 있는 제주 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한실, 그리고 지금 김창렬 미술관에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뭐 시작했는지는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 정도 지금 그 공공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지금 가장 미술적으로 예술적으로 가장 전문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도립미술관이나 이런 순수 미술공간 쪽에서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가장 그 레지던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작년부터 사냥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올해는 가파도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2017년인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도 1년 정도 레지던시를 운영을 했다가 잠깐 멈춰 있는 상태도 있었어요. 아직 저희가 뭐 어떤 충분한 어떤 그 프로세스라든지 매뉴얼을 갖출 정도는 아직은 좀 있는 그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상황을 계속 축적을 시켜가지고 좋은 어떤 레지던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곶자왈이 있는 그 사냥이라는 마을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친환경이라든지 또 국내 작가님들 중심으로, 그리고 시각예술 쪽으로 무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좀 장르를 조금 넓혀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국제 레지던시로 운영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그 품을 넓히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 주체가 지금 현대카드가 운영을 하다가 저희 그 사실 그 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질 것 같아요. 민간에서 운영을 할 때는 조금 더 자유로움이 좀 있었지만 공공에서 운영을 할 때는 지켜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틀, 아까 말씀하셨던 과정이 결과인 그런 쪽으로는 저희 이제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 우리 시민들과 그러니까 도민들과 뭐 저희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뭐 제주도청이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꼭 어떤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어떤 거를 보여주면서 그분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작년부터 사냥으로 시작하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 그리고 한 1, 2년 정도는 좀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제주문화예술재단만 이 레지던시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주 도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 김창일미술관 또는 다른 어떤 그 예술 관련된 기관들 또는 이제 단체들과 함께 이거를 공동으로 좀 기획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게 약간 그 중간에 제가 저 김정현 선생님이나 유지현 선생님이나 그 우리 정준욱 큐레이터, 용혜 작가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들 제가 옆에서 보는데 굉장히 짠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 앞으로 저희가 이 공간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중간에 이제 채팅창 통해서 질문이 좀 몇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이주경님께서 아주 관심 대단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건 작가분들께서 한번 대답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작가분들이 이렇게 프로젝트 지원을 하는 그런 레지던시에 들어가신 그러한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 거고, 왜냐하면 작업실에서 충분히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할 텐데요. 어떤 제시받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겠고, 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제시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하면서 이제 레지던시에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작가분들 중에서 한 분께서 이제 프로젝트 레지던시에 들어가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제가 프로젝트 팀 박군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신 분이 우리 장민승 작가님이세요.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장 선생님 장 작가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봄에 창동의 프로젝트 레지던시로 저와 그다음에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음악하는 정재일 씨랑 공동으로 저는 또 이 음악과 시각예술을 결합한 형태로 작업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약간 듀오로 팀을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2014년에 프로젝트 레지던시로 창동에 입주했을 때 우리가 그때 아주 전 국민적으로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요. 그때도 근데 창동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요청받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저희는 그 사회적으로 슬픔이 빠져 있는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술가로서, 시각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 또 둘이 같이 그 시기를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한 시민으로서, 예술가로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가 다듬어져서 시청각 형태인 형태로 다듬어져서 제가 그해 10월에 보이스리스라는 프로젝트로 에르메스 미술상 3인전에 그거를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작업은 그 보이스리스라는 작업으로 결과가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는 창동에서 있었던 프로젝트 베이스로 저희가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에 들어갈 노랫말을 만들고 하는 프로젝트로 출발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그 보이스리스 프로젝트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 제가 좀 여기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주경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관과 작가가 바라보는 지점의 차이, 그러니까 레지던시 그 목표에 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운영자와 그 다음에 작가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장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유지현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들을 조합해 보면 그 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각각의 의미들 또한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승택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운영 주체에 따라 목표점이 다를 수 있겠다? 당연하죠. 예,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은 이상현님께서 방금 전에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신 걸로 이제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기 주변의 스태프분들께서 배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길을 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같이 여기 참여하신 작가분들께서 바라시는 그 가파도 레지던시, 가파도 에어의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운영진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요 전체 자리를 갖다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정리 발언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혹시 오늘 저기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신 작가분들 중에서 가파도 에어에 대한 뭐 일종의 조언이랄까?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 발표 아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제가 그냥 특정하겠습니다. 장 선생님은 연재권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양보하겠습니다. 네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고, 아까 그 네. 유지현 선생님 말씀하시나 김정현 선생님 말씀하신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레지던시에 머물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렀던 그런 기억이나 자산들이 지금도 지금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분명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당장 어떤 생산물로 나왔거나 작업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뭐 항상 어떤 휴식이라던가 어떤 작업적인 좀 다시 좀 침잠하면서 고민해야 될 때 찾게 되는 게 가파도의 풍경과 그때의 기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레지던시에서 어떤 성과적으로나 결과물로 이렇게 좀 강요됐던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서 작가한테 추동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풍경으로서 가파도가 제 속에 내재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모르겠어요. 언젠가 한 번은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게 작업적으로 뭐 그렇게 뭐 상징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유효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 그게 가파도 레지던시가 저한테 끼친 영향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만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김기라 작가님 손 드셨네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운전 중에서 뭐 그냥 뭐.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되게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혹은 많은 기억이나 장소, 역사 혹은 공간이라고 하는 형태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도 사실인데, 네. 저는 이제 가장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생존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부분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가게나 혹은 슈퍼마켓이나 혹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사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언제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이제 그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쟁겨놔야 되는 그 저장에 대한 공간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이제 기억이라든지 장소 혹은 관계, 거기 안에서의 삶의 부분은 분명히 일정 기간, 혹은 저도 지금도 이제 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이제 제주에 관한 프로젝트에 어떤 부담들이 있어서 언제나 고민을 하고 조금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많은데, 이제 문제는 그 곳에 갔었을 때 이제 그 정착했었을 때 고민은 사실 생존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같이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서로 나누면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서 누군가가 희생을 하던, 누군가 돕든 혹은 이제 챙기든 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기본적인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파도는 제주문화재단이 이제 가장, 아까 이제 전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만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건 성격들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제주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는 거고 특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좋은 말씀 중에 그 리전 선생님께서는 해외 기관이나 다른 그
국가 혹은 다른 성격을 가진 그 작가나 기관들과 융합하고 서로 이제 교류함으로써 조금 더 특색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다름과 차이를 좀 더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프로젝트를 할 때 이것이 결과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 중에 있던 것들을 기록하고 이제 셋업하는 과정에서 계속 도와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스스로 작가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 또 그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서포트 받는 것들을 분명히 온 것으로 돌려놔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도 확실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하실 때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운영을 하실 때도 조금 더 특색이 있는 가파도만의 다른 무엇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라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예. 사실은 이제 지금 김기라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좀 더 이제 세심, 운영에 있어서 어떤 세심함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 때문에 지금 다들 초조해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맡아주신 두 분, 김정현 선생님과 유지원 학예연구원님께 하여튼 깊이 감사드리고요. 참여해주셨던 모든 작가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또 질문해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가파도 에어 레지던시가 향후에 더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운영의 묘를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레지던시에 대한 운영과 방향성에 대한 여러 논의들 진지하게 고민하고 과제로 삼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9월 30일까지 가파도 메모리즈 전시는 코로나19 정부 방침을 준수하며 가파도 에어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전하게 운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온라인 개막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갤러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